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를 이제 상장을 이 화성에 가기 전까지 원래는 이 스페이스X를 상장을 안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스페이스X를 이제 상장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는 이제 뭐 이 기업이 설립된 게 200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세계 최초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로 보셨지만 최초로 이제 이 그 궤도 발사체 이 궤도 발사체 발사체 수직 이착륙 이착륙 재활용이죠. 재활용 이제 개발을 했죠. 개발했고 성공도 시킨 상황이죠. 그죠? 많이 보셨다시피 이 우주선이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갔다가 그죠? 우주선을 보내고 다시 이 발사체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을 또 이제 얼마나 발사를 시켰냐 얘네가 무려 4만 개 이상. 4만 개 이상 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 궤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사용하는 부분은 뭐 100번을 넘게 성공을 또 시킨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죠. 스타링크. 최근 떠오르는 기술은 스타링크예요. 이 스타링크는 뭐냐면 위성 통신, 위성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러우 전쟁에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거를 러우 전쟁에서 사용할 때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유리했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사용을 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왔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입증이 됐죠.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성 통신을 개발해서 전쟁에서 또 승리를 이끄는 그런 주축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스페이스X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이 의결권이 사실 테슬라에는 별로 없어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휴가 갔을 때 이 테슬라를 먹으려고 했었던, 일론 머스크를 쫓아내고 테슬라를 지배를 하려고 했었던 세력들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주식을 42% 보유하고 있고 또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을 거의 뭐 70%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뭐 거의 뭐 뺏길 일은 없다. 네, 주식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투자사 대표 투자 회사는 이제 구글이 한 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슨의 모회사가 있어요. 모회사에서 이제 뭐 얼마 안 됩니다. 190억 정도 투자를 했고 또 미래에셋에서 이제 이게 얼마냐? 미래에셋에서 투자한 게 미래에셋 벤처 기업이겠죠. 한 200억 넘네요. 한 200억, 23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좀 상장의 이슈가 있고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다, 이 스페이스X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해외 우주항공 관련주나 우리나라 관련주도 잘 봐야 합니다. 봐야 하며 이제 내년에 스페이스X 상장 이슈와 그 다음에 관련 이 호재 내용들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주항공 26년도에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26년도에 AI 첫 붐이 일었던 언제죠? AI 붐이 처음에 일었던 게 AI가 아니고 AI도 마찬가지. AI와 로봇 첫 붐이 일었던, 뭐 차트 보면 되니까. 그새 현대학병 올랐다 내려왔네.
저기 뭐야 레인보우를 보면 알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 시점 23년도네요. 그죠? 23년도 로봇 23년도 차트. 그 다음에 AI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보면 되죠. 21년도네요. 21년도 21년도쯤 차트와 유사한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나 그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나 테마의 대장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분야로 지금 흑자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우리 뭐 전기차가 처음 떠오르기 시작할 때처럼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테마의 대장으로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이제 한국항공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 자체가 물론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 상승하는 박스권 상태로 움직이고 있죠. 물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으나 만에 하나 얘가 좀 조정이 나와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 와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수혜주는 이제 한국항공주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죠. 한국항공주가 우리나라 발사체를 이제 만드는 이제 이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그 로켓에 들어가는 이제 탱크를 개발하는 기업. 그래서 뭐 항공기나 뭐 헬기, 그 다음에 UAM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공략을 한다라는 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참 이런 한국항공우주나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 예전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도 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얘는 이게 깨진 거죠. 이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갔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디서 봐야 되냐? 깨놓고 반등 나왔죠. 상승 바닥을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도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 왜냐면 지지 라인이 정확히 그려지는 구간이 어디인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스페이스X가 저거 했을 때 신고가 했을 때 이건 무겁죠. 뭐 100만 원 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근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발사체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 스페이스X와 이제 이 그 유사한 발사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사용 발사체죠. 재사용 발사체. 요게 핵심이죠. 재사용 발사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이 지구의 쓰레기를 이 재사용 발사체가 있으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다 쓸게요. 재사용 이 발사체가 있다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구에 있는 쓰레기 우주로 버리자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뭔가 딱 들었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진짜 우주에 버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근데 이거를 시행을 하려면 당연히 부피가 커야 되고, 그러니까 용량이 커야죠.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재활용 발사체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단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주에다 쓰레기 버려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우주에다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구를 살리려면 그죠? 지구가 살아나려면 우주에다가 버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로 뭐 우주에다 쓰레기 버린다 그러면 이 엄청난 수혜가 되겠죠. 그런 쪽도. 그래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뭐 차트는 뭐 그렇게 봐야 되고, HV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HVM. 요것도 최근에 이제 급등 이후에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지금 이제 오늘 떠서 출발했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 요렇게 추세가 그죠, 얘는. 요렇게 이 추세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공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우주항공, 이 우주선 관련된 종목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억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얘는 이 우주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특수 합금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다가 납품하냐면, 얘가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스피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스피어라는 기업이 이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스피어라는 기업이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데, 이 스피어에 HVM이 또 납품을 합니다. 이 특수합금 소재를. 요렇게 연관지어서 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HVM이 좀 크게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매수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저는 HVM을 사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그 예전부터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이런 특정 테마나 산업이나 뭐 종목들을 봤을 때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로봇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로봇도 뭐가 잘 갑니까? 모터나 그죠?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잘 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우주선도. 이런 발사체는 사실 못 이겨요. 스페이스X 발사체를 어떻게 이겨? 예. 아무리 유사하고 뭐 하다고 해도 이미 주가 많이 올랐고,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페이스X의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좀 적다. 이겨내기는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렇게 차라리 스페이스X에다가 뭔가를 납품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게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막 지난주에 상한가하고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조정을 노려서 꼭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아베스틸 지주. 얘도 지금 뭐냐? 스페이스X의 특수광, 그 다음에 합금 소재를 공급을 협상했어요. 이거는 뭐 뉴스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하는 게 이번에 좀 얘도 되게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크게 갈 수 있다. 여기 협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텍사스의 이 합금 공장, 특수 합금 공장의 이제 공장 건설에 이제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어요. 중요하죠. 게다가 지금 시총을 보시면은 1조 7천억. 그러니까 항공우주나 그죠? 얘는 몇이에요? 10조. 그죠? 11조.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7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 얼마 안 되죠. 1조 7천억밖에 안 돼 시총이. 그러니까 오히려 시총이 적은 종목들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HVM 시총이 얼마예요? 4천억밖에 안 돼, 얘는 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노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노스페이스. 얘는 이제 한국 최초로 민간 이제 상업용 로켓을 발사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발사 대기.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 당장 있어요, 이벤트가. 언제냐면 17일 12월 17일에 예정이 돼 있지만 이게 계속 연기된 거예요. 연기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발사를 성공하면 급등하겠죠. 근데 이게 또 연기된다.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사실 믿음이 안 가요. 이거 믿음이 안 가.
지금 뭐 믿음이 안 갑니다. 이거 로켓 기법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상증자도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시가총액도 뭐 2천억짜리라서 사실 뭐 급등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률적인 면으로는 제일 크게 급등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또 연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이에요. 연기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재사용 발사체도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인데 사실 뭐 신뢰가 안 간다. 계속 연기라 신뢰도가 없다. 만약 이번에 또 연기시 급락 예정. 만약 발사하면 급등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오늘 매수를 한다. 요거는 그냥 여기다 넣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매수를 좀 해본다라 그러면 로켓 기법 나왔으니까 로켓 쪽인데 로켓 기법도 나왔어. 로켓 기법 나왔으니까 오늘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17일날 무조건 갖다 팔아야 돼. 얘는 발사를 하고 발사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단발성입니다. 그죠? 로켓 발사하고 끝인 거예요. 단발성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다. 근데 만약에 17일날 공시가 떴는데 뭐 다시 뭐 이제 연기됐다. 그럼 급락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하루 종일 뭐 차트를 좀 보고 있거나 아니면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세트레가이라는 게 있어요. 세트레가이. 저는 요것도 로켓 기법 나왔죠, 그 전에. 로켓 기법 나오고 좀 올랐다가 쭉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고 좀 이제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로켓 기법 2번이 나왔어요, 과거에. 그래서 요것도 좋아요. 요것도 전 좋아 보입니다. 얘는 반대로 이제 뭘 하냐면 뭐 로켓 발사체 뭐 이런 게 아니고 얘도 이제 중요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주에서 이제 이 그 위성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했어요. 해외에 수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구로 관측하는 뭐 위성이라든지 뭐 이 로켓의 자세를 제어하는 그런 이제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고 로켓 자세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죠. 얘네들은 이제 소재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하드웨어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도. 하드웨어. 얘 소프트웨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사실 뭐 파이버 프로나 있긴 한데 파이버 프로 뭐 인텔리안 테크 뭐 이런 거 파이버 프로도 근데 나쁘진 않아. 그죠? 근데 파이버 프로도 있긴 한데 이것도 시총이 2천억대네. 이것도 크게 갈면 크게 갈 수도 있겠네, 얘도. 그죠? 시총이 적네.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도 센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파이버 프로. 얘도 중요.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 센서를 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얘네 둘, 세트레가이는 이거는 최대 주주가 얘가 최대 주주가 보자. 여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그죠? 지금 뭐 비싸기도 하고 너무 시총이 높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쪽을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얘는 납품을 한화 에어로 세트레가이. 사실 이 파이브 프로가 이게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사실 저 센서 이 관성 센서나 이제 우주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이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등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1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페이스X는 뭐 자체적으로 모든 걸 거의 다 해요.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하고 수출하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설계하고 생산하고 우주에 날리고 이거 다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이게 경쟁력이 있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경쟁력이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두 개 다. 그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근데 세트레가이는 좀 다른 게 아까 여기 써놨지만 해외에다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얘는 그나마 경쟁력이 해외에서도 먹힌다는 건데 파이버 프로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최대 제가 봤을 때 좋은 거는 얘네 둘. 스페이스X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네 둘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타 또는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는 요게 있고, 요거 내용은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저기 이 영상은 녹화 지금 뜨고 있으니까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거, 이 글은 정리해서 지금 올려드릴 거니까 적지 마세요. 뭐 요즘 뭐 적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나 파이버 프로보다 중요 별로 따져볼까? 별표로 따지면 별표가 5점 만점에 별표 특수문자 둘, 셋, 넷, 5개 5개 만점에 5개, 얘네들은 한 3개,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는 2개 정도. 얘네들은 우량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요거 외에도 뭐 인텔리안 테크나 이런 거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인텔리안 테크가 이 위성에 탑재되는 그걸 만들어요. 위성에 탑재되는 이 안테나, 특수 안테나를 만드는데 기술력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페이스X가 직접 만듭니다. 안테나도. 얘네 걸 갖다 쓰면은 뭐 최대 수혜주죠, 이것도. 근데 스페이스X가 이 안테나도 직접 만들어 갖다 써요. 근데 뭐 부각은 될 수 있겠죠. 이거 아마 안테나 하니까. 그 외에 인텔리안 뭐 요 정도. 별표를 매기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는 애초에. 스페이스X 납품하면 좋은데.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이제 스페이스X 우주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특수 합금, 또 스페이스X에다가 공급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나머지는 좀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다. 우리나라 뭐 우주항공 기술이 앞으로 뭐 이제 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너무 뛰어나요. 스페이스X의 그 기술 자체가 너무 지금 뛰어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 기술력으로 먹기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뭐 발사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나 이제 이런 산업에서 좀 우리나라만의 그런 이제 이 그 무기란다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좀 기능적으로 가성비 쪽으로 좀 뛰어나다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해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물론 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 항공우주가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닙니다. 얘들도 돈 많은데 기술력으로 만약에 따라잡는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방산처럼, 그러니까 방산처럼 가야 돼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이 탱크나 뭐 이런 것들 수출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격 대비 기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스페이스X 이기려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기술력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기기 좀 쉽진 않아 보인다. 뭐 정리한 게 뭐, 저것도 있다. 피치로테크라는 종목도 있는데 요것도 있긴 해요. 로켓 기법 나오고 지금 오늘 흐름 되게 좋네. 요것도 괜찮네. 얘도 별 5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얘도 뭐냐면 이 우주 그 발사체, 우주선 발사체에 들어가는 엔진용 부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건 아닙니다. 별 4개? 별 4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인텔리안 테크나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다 제가 봤을 때 잡준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우주항공도 괜찮은 것 같다. 잠깐만요. 추가로 하셔도 돼요. 네, 추가로 하셔도 되는데 분할로 잘하세요. 분할로. 한 번에 절대 다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맨날 강조드리죠. 분할로 잘 사세요. 되도록 3분할 이상. 3분할 이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분할, 2분할 했는데 종목이 날라가, 그럼 그냥 그거대로 그냥 수익 내세요. 지금은 이 시장의 변동성도 심하고 대처하는 게 좀 어려워요, 시장이. 무슨 막 지금 뭐 AI 버블론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분할, 최소 3분할 이상으로 매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형들. 그래서 이 우주항공 쪽도 제가 조정 나오면 추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잘 사시면 되고, 아마 우주항공을 편입하게 되면
포트에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예. 수익 나고 있는 반도체를 좀 정리를 해서 우주항공으로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갈아탄다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우주항공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우주항공 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